구독자! 진격의 루피, 기간트맨, 카이도를 개박살 내다. 뇌피셜록 1탄에 루피 기어 리버스의 100만의 신체 각 기관의 발달을 종합하여 각 기어들의 별개의 기능들을 종합적으로 탑재한 땡땡맨 버전으로 상황에 맞게 버전 체인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공중전에 특화되고 각성 능력을 가진 도피에겐 비행 능력과 타격력에 특화된 바운드맨, 강력한 돌진력과 공격력을 지닌 크래커에겐 상대의 힘을 받아치는 카운터에 특화된 탱크맨, 그리고 언젠간 나올 절대 내구력을 자랑하는 지상 최강의 생물 카이도우에겐 그 거한에 맞먹는 거대하고 절대적으로 강한 기간트맨이 나온다는 상상이죠. 빅맘이요? 제 어줍지 않은 생각으론 이번에는 빅맘과 루피가 정면으로 붙진 않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카이도우와 제대로 붙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루피의 전신 거인화는 가능한 이야기다. 첫째, 2년 후인 현재 루피의 키는 174cm입니다. 기어 포스 상태에서는 4m까지 늘어나며 신체의 신축성의 한계가 정확한 수치로는 파악이 힘드나 오다 H로의 SBS 인터뷰에 따르면 루피는 72 고무고무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하며 루피의 능력에 따라 한계치는 늘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단 1 고무고무가 실제 어떤 길이인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이 수치를 추측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만, 로브루치와 싸웠을 때 등장한 기어 서드 장면에서 건물을 파괴한 것만 보아도 전신이 아니라 팔 부분만 거의 건물의 크기에 맞먹게 늘어난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어인섬에서 크라켄에게 기어 서드를 썼을 때 이때의 장면을 기준으로 단순 추산을 해보면 물론 모니터의 크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걸 제가 자로 측정해 보았습니다. 필살기를 썼을 때 팔이 신장과 비교했을 때 27.5배가 커졌습니다. 즉 루피의 키가 174cm이니까 여기에 27.5를 곱하면 루피의 팔 길이는 47.85m까지 길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길이는 루피의 팔만 해당하는 것이므로 여기에 2003년 기준 제5차 한국인 인체 수치 조사 결과를 참조하면 남녀의 한쪽 팔 길이는 키의 3분의 1 정도가 정확합니다. 따라서 루피의 팔 길이 최대치인 47.85m의 3배인 143.55m까지 루피의 신장이 늘어날 수 있다고 추정해봅니다 라는 막대먹은 추정치를 내놓아 봅니다. 정말 정밀하지 않은 계산이니 진짜 믿지 마시고요. 정확한 수치보다는 루피가 늘어날 수 있는 한계가 대략적으로 이 정도만 되어도 충분히 중간급 거인의 체형에는 도달하고도 남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팔 말고 다른 신체 부위 역시 이 비율대로 커질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루피의 전신 거인화는 가능한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둘째, 원피스 TV 애니메이션 578화를 보시면 몸의 크기를 자유자재로 조절하는 거인족 릴리가 루피의 몸으로 들어가 루피가 거인이 된 에피소드가 있었는데요. 이를 통해 루피의 눈, 코, 입, 뼈, 머리카락까지 거인화가 됐었던 적이 있죠. 이 에피소드만 보아도 루피의 거인화는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셋째, 기어 서드에선 부분 거인화가 되었고 기어 포스에서는 약 4m로 소형 거인이 되었습니다. 강대한 힘을 갖기 위해 캐릭터에게 거대한 신체를 갖게 하는 것은 시각적으로 아주 효과적인 디자인입니다. 이렇듯 루피의 기간트맨이 나온다 아니다에 앞서 루피의 거인화 자체는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루피의 거인화, 기간트맨은 카이도우와의 싸움에서 나온다. 다른 누구도 아닌 카이도우와의 싸움에서 루피가 기간트맨의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카이도우는 도피와 같은 루피의 적대 라인이고, 카이도우의 부하나 현상금 10억 베리의 제기, 밍크족의 마을에서도 밀짚모자 해적단에게 크게 당했으며, 또 부룩이 손에 넣은 빅맘의 포네그리프의 사보는 카이도우가 충분히 탐낼 만한 것이며, 루피에 의한 스마일 공장의 파괴, 시저 클라운을 데려가고 스마일을 공급하던 도플라밍고를 쳐부셔 카이도우의 계획에 차질을 빚게 한 루피의 필모그래피를 보면 카이도우 자체와 맞붙을 수밖에 없는 필연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능력자들, 자연계, 어둠어둠, 초인계, 흔들흔들 열매 능력을 지닌 검은 수염이나 자연계 최강류인 아카이누와 다르게 카이도의 능력은 순수 무투파로 보여지고 자살해도 죽지 않는 최강의 육체를 가지고 있는 듯 합니다.
그리고 그 절대 견고함을 부셔줄 절대 공격력을 가진 루피 기어의 최종 최강의 모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또 중간형 거인인 카이도우에 맞는 루피의 새로운 모습이 될 패기로 무장한 전신 거인의 모습, 기간트맨이 카이도우와의 전투에 가장 적합한 모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기간트맨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저의 이런 뻘소리 마인드로 루피의 전신 거인화, 자이언트맨 또는 기간트맨을 자세히 표현하자면, 진격의 거인에서 나온 갑옷 거인의 모습을 하고 거인의 육중한 몸을 빠르게 움직이는 말도 안 되는 물리력 괴물을 말합니다. 거대한 몸은 원피스의 강한 캐릭터들을 상대하는 루피에게 오히려 약점이 많아지고 때릴 곳이 많아지는 별 감흥 없는 변신으로 타락할 수도 있기 때문에, 거대한 육체이지만 패기와 고무의 자유자재의 변형을 통해 루피의 외갑이 갑옷처럼 단단한 검정색으로 변하는 디자인을 생각해봅니다. 뭔가 흑기사의 느낌이랄까요? 움직임의 경우 부피가 커진 상태가 기어 서드만을 응용한 전신의 확대가 아니라 기어 세컨드의 혈류 증가를 품은 기어 서드로 커져버린 신체의 운동 속도를 빠르게 유지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크기가 커질수록 움직임의 중심보다 가장 바깥의 신체가 움직이는 속도는 더 느려지고, 이에 따라 커진 몸의 루피가 마치 마블의 앤트맨처럼 느릿느릿하게 움직이게 되어 너무 약점이 많아지기 때문에, 거인 상태에서는 기어 세컨드, 혈류 증가를 상시적으로 풀 가동하여야 할 것이고, 이로 인해 신체의 발열로 진격의 거인처럼 거대한 신체에서 증기가 풀풀 나는 연출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비대해진 공기 몸의 파워를 보충해줄 고무 근육인 기어 포스까지 적용해 순간적으로나마 아주 강력한 거인이 되어야 가오가 살 겁니다. 그리고 고무 거인의 약점을 가장 보완해줄 중요한 기술은 전신 무장색의 갑옷이고, 단순히 몸에 두른다가 아니라 고무를 늘어났다 줄어드는 수축력에서 벗어나 자유자재로 조절했던 기어포스의 고무고무 컬버링처럼 루피가 자신의 외형을 갑옷처럼 성형하고 거기에 무장색을 두르는 겁니다. 마치 나루토의 마다라가 썼던 스사노처럼 웅장한 모습이면 좋겠고요. 그 움직임은 엄청난 근력과 스피드를 주체 못하는 철갑의 거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철옹성 같은 카이도우의 육체에 타격이 통하는 파워풀한 기간트맨이 되었으면 합니다. 왜 기어 5인가? 는 광고 하나 보시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뿅! 안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기어 세컨드는 거대한 몸을 빠르게 움직일 스피드업, 기어 서드는 몸을 거대하게 키우는 벌크업, 기어 포스는 육중한 몸에 힘을 불어넣을 파워업을 위한 신체의 각 부분의 순차적인 업그레이드였습니다. 모든 기어는 각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주먹 구구식 발달이 아니라 강력한 거인족 버전의 루피가 될 기간트맨을 완성하기 위한 신체의 버전업이었던 것입니다. 기어포스 바운드맨을 보시면 근육이 상체 근육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주로 이두, 삼두, 삼각근, 승모근, 가슴 근육, 광배, 등 근육 등 펀치를 날리기 위한 근육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온 기어포스 탱크맨은 모든 기어포스 근육이 배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만복의 힘을 느껴라라고 하는 루피의 말처럼 복근의 집약을 통해 상대의 공격을 카운터하는 동시에 기어포스의 공격력까지 얹어서 돌려주는 정이 넘치는 공격이죠. 그래서 빅맘 해적단의 간부 사장성 크래커를 작살낼 정도로 엄청난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땡땡맨이라는 버전이 있는 기어포스, 여기서 끝일까요? 저는 하나 정도 더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모습이 상체 집중형인 바운드맨, 복부 집중형인 탱크맨이기 때문에 앞으로 나올 땡땡맨이 하체에 집중된 근육의 모습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굳이 상체, 복부, 하체 이렇게 나눠서 곤충의 머리, 가슴, 배도 아니고 이렇게 갈 것 같진 않습니다. 그렇다고 진짜 헤드맨, 이렇게 머리가 큰 데드맨 루피가 나오는 건 아닐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은 루피 기어의 최강 버전 기간트맨입니다. 바로 루피가 전신 거인화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기어 서드에서 신체 일부가 실제 정상 대전에서 등장한 오즈의 신체 부위와 맞먹는 크기로 커지거나 부푼 모습이었으며, 기어포스는 루피의 신장 약 174cm보다 큰 4m 정도의 신장으로 늘어났지만 이것도 완벽한 거인의 모습은 아니었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너무 거대한 육체보다는 기어포스보단 더 커지고 카이도우에 맞먹는
중소형 거인의 육체로 전신이 기어포스의 바운드맨, 탱크맨처럼 강대하게 부푸는 겁니다. 즉 상체 집중, 복부 집중, 하체 집중, 이런 집중형 근육 발달이 기어 포스였다면 전신 거인화와 기어 세컨드, 기어 서드, 기어 포스의 능력과 발달들을 모두 합친 최종 버전이 기어 핍스, 기간트맨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기간트맨은 기어라는 이름을 안 달고 있을 수도 있다. 만약에 기간트맨이 나온다면 기어 핍스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기어라는 이름은 거인의 신체 부위에 필요한 각각의 기능들, 각각의 재료들, 각각의 부품들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즉 기어 세컨드, 서드, 포스 이런 것을 거인에게 필요한 기어 장치라고 본다면 완성형 최종판인 기간트맨에서는 굳이 기어라는 이름을 쓸 필요가 없죠. 왜냐면 더 이상 부품이나 기간트맨이 되기 위한 일부분의 발달이 아니니까요. 즉 완성형이기 때문에 기어 이름을 떼고 기간트맨이라고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기간트맨은 왜, 언제 등장하는가? 롱맨을 기억하십니까? 롱맨은 게임을 진행하며 다양한 버전의 롱맨으로 버전 체인지를 할 수 있습니다. 스테이지의 환경, 상대하는 적 등 상황에 따라 롱맨의 특징을 변경하면서 다양한 롱맨으로 생존력을 높이는 것이지요. 이렇듯 루피도 이미 탱크맨, 바운드맨이라는 상황에 맞는 버전으로 자신을 성장시켰습니다. 기존의 루피처럼 기어 세컨드, 서드 상태에서 새로운 기술을 쓰는 게 아니라 기어 포스 상태에서는 다양한 자신의 버전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어 포스 이후부터는 상대에 맞춰 루피의 특성이 강화될 것입니다. 실제로도 그랬고요. 또 빅맘의 본진에서는 쏟아지는 엄청난 공격력과 물량을 자랑하는 크래커의 감당하기 힘든 전투력을 역이용해서 카운터로 박살냈듯 카이도우 전에서는 카이도우의 말도 안 되는 엄청난 방어력과 엄청난 내구력, 엄청난 체력을 뚫고 딜을 넣기 위해 루피는 바운드맨보다 더 엄청난 공격력에 집중을 할 것입니다. 물론 바운드맨 역시 공격력에 특화된 버전이지만 바운드맨은 공중에 붕붕 떠서 때리는 데 유용한 도피 같은 적을 상대하기 위한 버전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도피는 실실연매 능력을 통해 허공의 실을 잡아서 하늘을 날아다니는 공중전에 뛰어나고 이에 상대하기 위해 루피 역시 비행력, 타격 버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도피의 능력에 맞춰 루피가 마치 CP9의 기술을 쓰듯이 공중을 텅텅텅텅 발을 쏘면서 날아다니죠. 하지만 이 장면을 보시면 바운드맨의 타격력이 카이도우를 상대하기에는 아직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장면은 원피스 극장판 골드에서 테조로와 루피 기어 서드의 주먹이 만나는 장면입니다. 이렇듯 거대한 황금 로봇과 루피 기어 서드의 주먹이 힘겨루기를 하는 장면에서 루피가 밀립니다. 루피가 근력에서 밀렸을까요? 아닙니다. 저 황금 거인은 다리가 있기 때문에 기어 서드의 거인화된 루피를 날려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다리로 땅을 굳건하게 지지한 주먹의 펀치는 생각보다 강력합니다. 우리가 복싱을 배울 때 제일 중요한 기본기 중 스트레이트의 예를 들면 스트레이트의 가장 중요한 것은 허리 회전이나 주먹의 빠르기보다 하체의 지지력입니다. 하체가 정확하게 스텝을 밟으면서 지면을 밀어차는 그 힘을 허리, 어깨, 팔꿈치, 손목, 주먹으로 전달할 때 최고의 스트레이트 펀치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반동이 아닌 전신이 거인화되어 두 다리를 땅에 곧게 딛고 단단하게 공격을 퍼붓는 루피가 필요한 것입니다. 극강의 방어력을 자랑하는 카이도우에게 엄청난 펀치를 주기 위해서는 공중에 떠서 공중의 하체의 고무에서 나오는 반동만으로 공중에서 날리는 기본 지지대가 없는 헐랭이 건너 펀치가 아니라 거인의 다리로 땅을 딛고 거인의 허리, 거인의 어깨, 거인의 주먹으로 이어지는 엄청난 거인의 육체로 내려찍는 절대적인 파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루피가 일시적으로나마 완벽한 거인의 육체의 형상에 도달한 기간트맨의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클수록 강하다. 원피스의 세계에서 루피는 아직 성장형 주인공이고 나루토와 같이 뱃속에 구미호라는 엄청난 에너지 근원도 없습니다. 죽을 위기에서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 한 단계 높은 경지로 각성하는 일반적인 왕도 만화의 주인공스러우면서도 나루토의 선임 모드나 미수아처럼 작은 체구를 유지하면서 무궁무진한 차크라, 기, 먼치킨의 힘으로 그 강함을 증폭할 수는 없습니다. 패기는 사용 시간의 한계가 있으며 일정 부분 크기나 질량이 커져야 그 완력도 증가하는
어설픈 현실성이 원피스에는 존재합니다. 원피스의 세계는 분명 악마의 열매라는 신비한 힘이 존재하면서도 또 베가펑크나 프랑키처럼 과학적인 개념도 존재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루피가 강한 파워를 내기 위해선 팔이 길게 늘었다 돌아오는 탄력 복원성을 이용하거나 거인의 신체처럼 일부분이 커져 크기로 눌러버리거나 바우드맨처럼 부피와 질량이 증가해야 하는 외형적 변화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제 이전 영상에서 나왔던 기어 리버스처럼 슬림한 모습을 유지하는 상태로는 강한 파워업을 동반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어 리버스 개념은 검은 수염의 능력이나 아카이누의 능력에 대해 상성 게임으로 가기 위한 전략적인 기술이라고 본다면 말 그대로 전투력 자체를 올리기 위한 파워업을 위해선 벌크업, 즉 루피의 부피, 질량, 밀도 등 어떤 수치적인 증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루피가 전투력만으로 최강을 찍은 상태의 모습은 역시나 거대하고 거대한 기간트맨이라고 생각합니다. 기간트맨의 약점. 그렇다면 이러한 기간트맨의 문제점은 없는 것인가? 당연히 있습니다.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 왕관을 쓴 자, 그 무게를 견뎌라. 이런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일본의 대표적인 애니메이션인 에반게리온에서는 생체병기 에바가 나옵니다. 그리고 에반게리온은 유선 플러그로 에너지를 공급받아야만 움직일 수 있고 에너지 공급이 끊어지면 약 5분 정도만 별도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핵 융합 에너지원, 아이언맨의 아크 원자로와 같은 비교적 무한한 에너지 드립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루피라는 인간이 거대한 기체를 움직이기 위해서 보통 에너지 소스가 필요하다는 플롯이 존재할 것입니다. 보통 로봇형 거인들에게는 그 엄청난 육체를 운용할 에너지원을 잃게 되면 금방 쓰러지게 된다는 제약을 걸어 놓습니다. 거대하고 강력한 힘을 무제한적으로 쓰게 되는 주인공이 나타나면 그 이야기는 아주 시시하고 몰입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오다 H로 선생님은 주인공이 너무 강하면 안 된다. 아카이누가 주인공이었다면 원피스는 1년 이내에 끝났다고 한 적이 있으십니다. 즉, 루피는 기간트맨이 되어도 에반게리온처럼 어떤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장치가 없습니다. 자신이 먹었던 음식의 에너지를 바탕으로 움직여야 하는 인간일 뿐이죠. 그래서 기간트맨의 지속시간은 매우 짧을 것입니다. 현재 기어 포스도 사용 제약 시간이 있고 사용 후에는 약 10분 정도 아무것도 못한 상태가 되어버리는데 기간트맨이 나오게 된다면 거의 사용 시간이 1분 아니면 30초 이렇게 엄청나게 짧거나 아예 공격기 한 번으로 끝나버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시간 동안 말도 안 되는 공격력과 엄청난 액션을 보여주겠죠. 카이도를 쳐 바를 정도로요. 이 약점은 오히려 기간트맨을 빛낼 장치가 될 것입니다. 즉 루피는 거인 상태의 육체를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유지해야 한다는 엄청난 약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극도의 제한적 상황에서 강도 높게 독자의 희열을 집중시켜주는 등장씬과 짧아서 아쉬운 기간트맨의 액션의 임팩트를 강렬하게 인식시켜줄 무대적 장치로 등장할 것입니다. 기간트맨 왜 나오고 언제 나오나? 오다 센세의 말에 따르면 원피스의 이야기는 70%가량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원피스가 연재된 시간이 20년에 달하므로 남은 연재분이 거의 10년 정도라고 할 수 있으므로 루피 기어의 완성판 최종 버전 기간트맨이 나오는 것은 한참 뒤일 것입니다. 아주 긴 시간이 남아있으므로 앞으로 기간트맨이 기어 포스로 나올지 핍스로 나올지는 불확실하지만 그럼에도 기어 포스보다는 기어 핍스, 기간트맨으로 나올 확률이 높다고 생각한 이유는 제가 이전 기어 리버스 영상에서 예측했던 리버스 개념과는 다르게 기간트맨은 고무 능력이 극대화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고무가 없으면 불가능한 모습. 그러면서도 기어 서드처럼 부분 거인화가 아닌 전신의 거대화가 되어야 하고 이것을 일정 시간 동안 유지해야 하는 엄청난 고무 능력. 그러면서도 거대한 육체를 빠르게 움직여야 할 기어 세컨드, 혈류중과 거대한 육체의 골격을 유지해야 하는 기어 서드, 뼈풍선. 거대해진 육체가 흐물흐물해지지 않게 육체의 근육 근력을 강화시켜줄 기어 포스. 그리고 기어 포스에서 물리법칙을 벗어나서 루피의 고무 신체를 관성의 법칙이나 고무의 반동이 아닌 자율 의지로 움직이게 했던 고무 능력의 극대화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거대화한 육체의 약점을 보호해줄 무장세계 능력을 통해 루피가 로봇처럼 그리고 진격의 거인의 갑옷처럼 되는 것입니다. 왜 로봇 같은 느낌의 갑옷형 거인의 모습인가?
루피의 기간트맨이 갑옷형 거인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루피의 로봇 사랑. 루피는 평소 프랑키의 로봇 형태가 나오면 눈을 반짝이고 좋아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로봇이라는 모습에서 루피는 거인의 약점을 보완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신체의 각 부위는 기어 포스에서 보여줬던 무장색으로 덮일 것이고, 그 무장색은 마치 로봇의 외형처럼 각지고 탄탄한 느낌으로 루피의 고무 성형 능력으로 디자인될 것입니다. 또 기간트맨의 각 신체 부위 곳곳에는 고무 신체를 스프링처럼 몸속으로 말아넣었다가 쏘아내는 모습으로 마치 각 부위에서 제트 엔진이 나오듯 부스터의 역할을 하여 루피의 거대한 신체의 체속을 높여줄 것입니다. 마치 기어 세컨드의 기술이 Z로 시작한 것이 루피 거대화 버전인 기간트맨의 각 신체 부위의 제트 엔진 같은 모습을 상상해봤습니다. 둘째, 일본의 거인 사랑. 크고 강한 것에 대한 일본의 사랑. 일본은 서양의 킹콩에서 영감을 얻은 고질라를 시작으로 특촬물, 거인 울트라맨, 땡땡맨, 무슨 레인저와 같은 특전대 시리즈, 에반게리온, 진격의 거인들로 이어진 거인과 로봇물에 대한 사랑이 남다르기 때문에 시청자를 고려한 일본 만화, 일본풍의 거인 버전의 등장은 상업 만화인 원피스의 큰 이벤트가 될 것입니다. 일본의 거인과 로봇에 대한 사랑은 전 세계에서 따라올 곳이 없습니다. 비록 킹콩의 영감을 받아서 시작된 고질라이지만 웬만한 괴수물은 카이주물이라고 하면서 일본에서 시작되었고, 그 괴수를 무찌르는 거인이나 거대 로봇의 발상 역시 일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오다 센세도 프랑키로 다 채우지 못한 일본 사람들의 로봇에 대한 갈증을 루피 기어의 궁극판으로 풀어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다 선생님 역시 보통 다른 판타지에서 잘 등장하지 않는 거인족을 빈번하게 등장시킵니다. 또 루피의 기술 자체에 거인족의 기술이 존재하고, 루피가 고무라는 특성상 외부에 신비한 힘이 없어도 얼마든지 몸이 커질 수가 있다는 점, 이런 점들이 루피의 기간트맨의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높여주는 것 같습니다. 셋째, 결과적으로 루피가 지금까지 보여줬던 모든 기어의 기술들은 로봇형 갑옷 거인화를 위한 신체 기간의 점진적인 업그레이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자동차 변속 장치로 예상했던 기어 리버스, 기어 파킹, 기어 뉴트럴이 사실은 자동차 기어가 아니라 메카 거병에서 나왔던 로봇의 기계 장치로서의 발상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런지 궁금하시죠? 광고 하나 보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 뿅! 안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기어라는 단어에는 변함은 없지만 처음으로 기어의 기술을 보여주었던 극장판 기계 태엽성의 메카 거병에서 이 모든 것이 시작된 것이죠. 지금까지 오다 H로는 루피의 최강의 버전을 일종의 생체 병기 거인화를 시키기 위하여 거인에게 필요한 강력한 혈관, 뼈, 근육의 신체 능력과 거인의 갑옷을 위해 필요한 무장색, 고무 성형까지 완성시켰고, 루피의 거인 버전의 시험용 버전, 프로토타입인 바운드맨, 탱크맨을 만들었고, 결과적으로 루피 기어의 고무 능력의 최강의 버전인 기간트맨에게 필요한 모든 소양 능력을 사전에 하나씩 쌓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봇에 필요한 기계장치 이름인 기어를 사용해왔고, 무장색이라는 인간의 육체를 강철처럼 강하게 만드는 개념으로 루피가 로봇처럼 단단해질 수 있게 하였으며, 신체가 얼마든지 늘어날 수 있는 고무라는 특성으로 부분 거인화를 선보였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거인이 되어 적용시킬 혈관, 뼈, 근육을 기어 세컨드, 서드, 포스로 미리 강화시켰으며, 단순히 공기를 주입해 늘어난 둥글둥글한 디자인이 아닌 갑옷형 거인, 로봇처럼 각지고 강렬해 보이는 외형을 고무로 성형할 수 있도록 고무 컬버링같이 물리법칙을 뛰어넘는 고무의 자유자재 조절 능력을 기어포스에서 선보였으며, 여기에 무장색으로 루피의 외형을 갑옷처럼 강하게 덮고 그 검고 갑옷 같은 모습이 로봇 같은 느낌을 줄 것이며, 그리고 이 모든 기술을 써서 부딪혀도 쓰러지지 않을 것 같은 최강의 적 기간트맨과 혼신의 난타전이 가능한 최강의 무트파 카이도가 탄생했다는 상상입니다. 상상 주제 무지하게 거창하죠? 상상이니까요. 기간트맨은 어떻게 싸울 것인가? 거인의 모습답게 로봇스러운 액션이 나올 것으로 상상합니다. 예를 들면 기존의 루피가 어찌됐던 직접 때리는 형태였다면, 기간트맨의 새로운 기술 중에는 루피의 신체 내부에서 고무를 늘렸다가 급격하게 줄이는 식으로 엄청난 충격파를 생성해 발사하는 느낌으로
루피의 팔에서 발사되는 공기총 같은 원거리 기술이 나올 수도 있으며, 이런 것을 루피가 거인화한 상태에서 배를 엄청나게 불려 공기를 모아 입으로 발사하는 블리치의 이치고나 나루토의 미소옥 같은 느낌의 필사령 기술도 상상해보았습니다. 물론 카이도우와 싸울 때면 그 거인화한 엄청난 크기와 무장색 패기를 두른 흉악하게 생긴 주먹과 신체의 각 부위의 추진력을 상승시키는 제트 시스템, 지금까지 보여줬던 모든 기어의 완전체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필살기는 카이도의 뿔이 부러질 정도로 강력한 공격을 하고, 루피가 가장 아끼는 사람인 에이스의 불을 뿜는 기술인 레드호크가 나왔던 것처럼, 아주 만약에라도 샹크스가 카이도우나 누군가에게 죽는다면 샹크스의 기술을 본딴 것 같은, 아니면 샹크스를 상징하는 어떤 기술을 필살기로 만들 것 같습니다. 뭐 앞으로 10년 동안 샹크스의 기술도 밝혀지고 샹크스에 대해 많이 보여주겠죠? 번외편, 누워서 침뱉기. 커진다고 세지나? 거인의 문제점. 그런데 사실 존경하는 오다 H로 쌤께서 과학적 근거는 철저하게 지키는 주인은 아니십니다. 고무라고 무조건 전기를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번개 수준의 전기에는 고무도 녹을 수가 있습니다. 에이스가 용암인 아카이노에게 배 뚫린 것만 봐도 그렇죠. 그리고 특히 그 얘는 기어 서드입니다. 고무에 공기가 가득 차서 거인의 신체처럼 커지는 원리인데, 풍선에 바람을 넣어서 때리면 그게 아프진 않죠. 근데 기분은 좀 나쁩니다. 차라리 일반 고무줄을 늘렸다가 맞으면 엄청 아프지만, 고무 풍선인 기어 서드가 건물을 쉽게 뭉개버릴 정도의 질량을 갖고 있지는 않을 텐데, 무게가 없는 공기를 꽉 채워 부피만 커진 상태이고, 질량 보존의 법칙에 따라 루피의 기본 몸무게에서 크게 안 벗어난 질량을 갖고 있을 텐데, 게다가 그 부피가 저렇게 커졌으니 그 밀도나 크기 대비 아주 가벼울 텐데, 물론 무장색의 팩이라는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이런 풍선같이 말랑할 것 같은 기어 서드도 그 강력함을 얻은 듯 싶습니다만, 그래도 거푸가 던지는 거대한 대포알처럼 그런 무게감은 아닐 텐데요. 역시 주인공 버프입니다. 뇌피셜록보다 더 뇌피셜인 신경개설. 마지막으로 저의 기간트맨보다 더 뇌피셜인 신경개설을 아니라고 한 번 더 몰아붙여 보겠습니다. 누구도 자신의 신경을 조종할 수는 없습니다. 신경은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경을 고무로 바꾼다? 루피의 신경계는 이미 고무일 겁니다. 그동안 많이 늘어나도 안 끊어진 거 보면 그렇죠. 근데 여기서 신경계를 고무로 바꾸어진 상태에서 그 신경계를 또 어떻게 한다는 것인가요? 말도 안 됩니다. 예를 들면 기어 세컨드는 스스로 다리나 신체의 일부를 펌프질 함으로써 가능하고요. 기어 서드는 엄지를 깨물어서 뼛속으로 공기를 주입해서 가능하고, 기어 포스는 팔뚝의 근육을 깨물어서 근육 속으로 공기를 주입해서 가능해집니다. 그럼 신경계 발달은요? 신경계를 찢기도록 깨물어서 바람을 넣는다? 신경이 찢기면 불구가 됩니다. 신경계를 발달시킨다? 도대체 어떻게요? 다른 기어의 경우 거의 자신의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근육이나 뼈, 혈류 등을 통해서 할 수 있었지만, 그런 신체 부위와 달리 신경은 불수의근처럼 의지대로 움직일 수 없는 신체 조직이고 한자리에 고정되어 있는 부위입니다.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한다는 건지 저는 신경계를 한 번 더 아니라고 생각하며 뇌피셜록을 마무리합니다. 기어 핍스는 다름 아닌 전신 거인화 기간트맨일 것입니다. 여기까지 저의 상상을 말씀드렸고요. 저는 여러분의 상상이 더 궁금합니다. 과연 루피의 땡땡맨 버전은 앞으로 더 출시될 것인가? 그리고 기간트맨은 나올 것인가? 아니라면 여러분의 의견은 무엇인가?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달아주세요. 최대한 보고 최대한 댓글을 달아보겠습니다. 30분에 달하는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엄지 모양 버튼을 꾹 추천 하나만 부탁드립니다. 다음 뇌피셜록은 포켓몬과 짱구를 들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원피스 관련 뇌피셜록은 제목과 내용은 이미 써놨는데요. 원피스란 무엇인가? DA 쪽이란 무엇인가? 악마의 열매는 어떻게 만들어졌나? 혈룡이는 누구인가? 에 대해서 제가 재미로 상상해본 것이 있는데 그 내용을 들고 오겠습니다. 제 상상이니까
어디서도 보신 적 없는 그런 내용일 겁니다. 다음 뇌피셜록도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야, 너희들! 좋은데 구독자! 맞아라?